본격 토론에 앞서 새로운 토론 코너가 생겼습니다. 바로 키워드 토론인데요. 제가 짠! 이 박스에서 무작위로 키워드가 적힌 공을 뽑아서 제시된 키워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질문에 정답은 없죠. 하지만 여러분의 창의적인 대답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력 그리고 논리력을 평가하게 되고요. 우수한 학생에게 최대 30점까지 점수를 드리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한라산입니다. 자, 한라산에 대한 질문은 한라산을 서울로 옮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한라산을 서울로 옮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저거는 이제 일종의 휴리스틱이라고 사고방법을 그렇게 보는 거죠. 아주 우리가 알고리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고 어림짐작으로 네.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한번 측정해 보는 거죠. 순발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 아시는 분 중에 광고에서 합격하신 분이 소금을 가장 비싸게 파는 법. 근데 다들 뭐 농축해서 판다 이러는데 소와 금을 따로 판다. 합격. 그런 거구나 지금. 자, 누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요. 예, 예원 양. 서울에 있는 아무산하고 한라산하고 이름을 바꾸면 되는데 서울에 무슨 산이요? 아무산 하나만 골라서 아무산이랑. 네. 네. 이름을 바꾸면 되는데 네. 산림청에 그걸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이 허가가 나는데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시간? 네. 아, 이름만 바꾼다? 네. 이것도 약간 발상의 전환이긴 하네요. 근데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강진 학생? 일단 이제 남산을 잡았을 때 남산에 일단 백록담을 만들기 위해 파는 데는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1개월 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백록담을 옮겨야 되잖아요. 옮겨야 되죠. 백록담만 옮기는 게 아니라 그럼 남산은 언제 빼요? 남산을 빼야 한라산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남산을 한라산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그냥 명칭을. 아, 여기도 이름을 바꾸자? 네. 자, 그거는 지금 예원 양이 나왔기 때문에 창의적인 거를 본인이 그냥 가져간 거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저는 이렇게 문제를 저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규정하고 기준을 만들면 되는데. 근데 저걸 지금 이렇게 대로 질문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출제 의도하고는 조금 달라지죠. 일단 몇 시간 걸릴까부터 얘기해 봅시다. 난 몇 시간 걸릴 것 같다. 저는 한나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나절 정도? 네. 그럼 한 6시간? 네, 왜냐하면 네. 한라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절 걸릴 것 같습니다. 한나절 걸린다. 이런 아재 개그는 어디서 그래요? 아빠입니까 혹시? 그냥 그런 거를 살짝 좋아합니다. 그런 아재 개그를 좋아해요? 네. 그래요? 아, 오준호 학생 이런 대답을 해서 오준호. 오준호. 멋있네요. 예, 우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괜찮네. 일단 한라산이라 한나절 걸릴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은 학생은요. 한라산 크기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한라산을 옮기는데 크기를 지정해주진 않았으니까 그냥 미니어처 하나 작게 놀이터에서 하나 퍼와가지고 만든 다음에 한라산 품말 딱 꽂고 이건 한라산입니다. 서울에 있죠. 짠. 약간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제주행 비행기 타서 김포까지 그렇죠. 딱 한 40분, 50분.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울 어디로 옮겨요? 서울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김포에? 저는 한강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강 앞에다가 만들고 싶네요. 한강 앞에 조그맣게? 네. 이렇게 한라산. 네. 그러면 이제 뭐 한 2시간, 두어 시간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당황한 기색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4명 중에 지금 한라산 관련해서는 이제 제일 먼저 답변한 김명훈 학생이 눈에 띄죠. 가장 재치가 있네요. 맞아요. 네. 다은 학생이 이렇게 쉽게 답변하기 위한 변수 기준을 마련한 것도 괜찮았고요. 네네. 하나 더 뽑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가볍게 재밌네요. 네. 자, 이번에는 자, 이건 뭐 담보가 나왔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훈민정음이 담보라면 대출 금액은 얼마까지 갈까?
야, 요거 궁금하네. 훈민정음을 담보로 얼마나 나올까요? 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요. 예. 나라 하나를 통째로 살려면은 80조 정도 든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나라 하나를 사는데 80조? 네, 평균적으로 그냥. 오. 근데 나라 자체가 영토랑 사람이랑 뭐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거나 문화 같은 게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훈민정음은 문자라서 문화에 해당되니까 예. 80조를 딱 3분의 1로 잘라서 한 25조? 아, 25조 정도 빌려줄 것 같다. 네. 준호 학생님. 일단 훈민정음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훈민정음만큼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네. 그 가치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한글 창제의 이유는 그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백성들이 맨날 돈 뜯기고 그랬으니까 백성들이 돈 뜯긴 거 합쳐서 일단 엽전 15,000개 정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종이 그거 만들면서 야간 근무 많이 했을 테니까 야간 수당까지 합쳐서 엽전 한 2만 개 그리고 거기에다가 눈 침침해졌을 때니까 그거 산업재해 보상으로 엽전 3만 5천 개 거기에다가 이제 신하들 야근 근무 수당이랑 스트레스 지수까지 합쳐서 그래서 뭐 합쳐보면 엽전 한 5만 개 그런 거 이제 현대 돈으로 환산하면은 우리나라 예산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1년 예산 정도 된다? 네. 아, 몇백조가 되는 거네요. 네. 맞아, 역사적인 거를 저렇게 집어넣네요. 네. 어때요, 여러분? 정답이 있는 주제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키워드로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는 이런 테스트가 나은 것 같아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렵긴 한데 재미는 이게 훨씬 있는 것 같아요. 준호 학생 어땠어요? 저도 재미는 있었는데 네. 창작의 고통이 창작의 고통이. 자, 강진 양은요? 창의적인 것보다 이런 주제가 정해져 있고 네. 찾아서 준비하는 게 저는 뭔가 객관적 사실 같은 사례나 그런 게 있으니까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창의 이런 것보다. 토론이 낫다. 네. 정해진 게. 개개인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테스트에 저희가 30점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주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무튼 재미있게 재미도 찾고 또 입도 좀 풀어보고 하는 입풀기 토론 대신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채점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한 명씩 각자 채점하고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서로 몇 점이나 줬을까? 자, 안 보이게 한번 적어보세요. 먼저 김예원부터. 자, 김예원 점수 저는 자, 그러면은 먼저 가장 첫 번째로 김예원 학생의 키워드 토론의 점수. 자,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예원 학생 의외로 순발력 있게 유연성 있게 말하는 것에 두려움 없었던 것 때문에 키워드 토론에서 나름 점수 받았던 것 같아요. 오준우 군의 키워드 토론 점수 30점 만점에 얼마인지 하나, 둘, 셋. 저는 일단 오준우 군이 답이 없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나름 재치 있고 센스 있게 맞받아 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김다은 양의 키워드 토론의 점수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렇다면은 강진 학생의 점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다은 학생이 이제 뭐 논리적이다 보니까 이런 좀 순발력이나 창의력은 좀 약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오준호 학생도 그 아재 개그로 아예 한 방향 밀고 간 건 좋은데 결국 그 강진 학생도 그렇고 가장 돋보이는 게 오히려 여기서는 좀 김예원 학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 토론의 채점이 끝났습니다. 이 점수는 잠시 후에 있을 본격 토론의 점수를 합쳐서 말하자면 이제 파이널 스테이지로 진출하는 학생이 결정지어지게 됩니다.